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흔히들 사회적 변화에 따른 노동의 발전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노동의 첫 번째 단계는 생존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즐기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노동은 과연 몇 번째 단계일까요? 정부는 어제 내수 진작을 위해서 공휴일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5일 어린이날이 화요일이라면 이날을 금요일이나 월요일로 옮겨서 연휴를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의 이런 조치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 사회의 노동이 생존을 위한 노동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면 생각만큼의 효과가 있을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휴일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휴일이 늘어난 이유가 우리를 근심스럽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히든텍에서 택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객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이후에 처음으로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말이에요. 그죠? 네. 예. 이 영국의 그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그 자리를 이제 같이 했죠. 상당히 그 어색한 조우였다 이런 표현인데요. 어색하죠. 네. 네. 이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은 이제 그 영국과의 그 신속하고 분명한 결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앙겔라 그 메르켈 독일 총리, 유럽연합 가족에서 그 탈퇴하기를 원하는 누구라도 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하지 않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 영국의 그 탈퇴에 그 결연한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네, 프랑스 그 올랑드 대통령도 그 영국이, 네, 프랑스 대통령이죠. 영국이 그 EU를 그 탈퇴하기 위한 그 절차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돼야 한다면서 유럽은 영국의 그 EU 탈퇴 투표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뭐라 그랬어요? 네. 일단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네. 아니, 이 사람은 진짜 아주 괜히 공약을 그걸 내놨다가 아주 긁어부스러움을 만들어놨어요. 네, 이거 뭐 아주 좀 뭐 대책 없는 이제 공약을 내놓은 셈이 됐는데요. 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그 영국 정부는 그 EU와의 그 건설적인 이혼 절차를 이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는 그 EU를 떠나지만 유럽에 등을 돌리지는 말아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영국 국민들에 대한 호소이기도 한데 이 캐머런 총리 EU 정상회의 그 첫날만 참석하고 이제 바로 귀국할 예정이고요. 영국을 그 제외한 그 27개 EU 회원국 정상들 오늘 그 브렉시트 향후 대책을 이제 별도로 논의하게 된다고 하죠. 이 영국이 굉장히 흔들리면 아마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가려고 했던 다른 나라들도 멈칫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런 들거든요. 점도 있겠고요.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지금 변수들이 좀 많이 있죠. 아이고. 자, 국민의당 어제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이 만약 기소가 된다면 당원권을 정지하겠다.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죠. 네, 어제 오전과 오후 그 두 차례 그 의원총회를 갖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경론이 좀 오갔다고 하죠. 당초 그 두 의원에 관한 출당까지 그 논의가 됐고 또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이를 그 제안까지 했지만 일단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 당원권 정지로 이제 결정을 내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했죠. 안철수 그 상임공동대표는 그 이와 관련해서 그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법기관이 아닌 정당이 그 구성원이 그 내릴 수 있는 그 최고의 수위의 그 징계는 당원의 권리를 그 몰수하고 그 정당에서 그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국민의당
이 엄격한 그 당헌에 따라서 그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서 이 당사자에 대한 그 징계 여부를 그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온 뉴스를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주위에서 뭐 말리군이 있다고 하고 그렇다고 그런 상태인 모양이에요. 네, 그 안철수 대표 뭐 사실상 그 대표직 사퇴 쪽으로 이제 그 가닥을 잡았다는 이제 이런 보도가 관측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오전에 어제도 사실 이제 그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 그 안철수 대표는 이 당 대표로서 그 책임을 그 절실하게 느낀다.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당내에서는 뭐 대표직 사퇴를 뭐 이제 그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왔고 실제 이제 그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는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든 이제 그 오늘 이제 최고위원을 열어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에 돌입한 모양인데 유승민 의원은 결국 안 나가기로 한 거죠. 안 나가는 쪽으로 그 가닥을 잡았다고 하죠. 그 어제는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그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 뉴스가 좀 됐는데요. 네, 새누리당에서 그 처음으로 그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그 김용태 의원 그리고 그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그 이혜훈 의원 어제 그 잇따라 그 방송과 그 인터뷰를 갖고 유승민 의원은 곧바로 그 대권 도전에 나서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들을 이제 피력을 했죠. 네, 이혜훈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당원 당규가 그 대권 주자는 그 당권에 나갈 수 없게 돼 있는데 대권 주자는 그 대권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군요. 친박 쪽에서는 지금 최경환 의원이 나가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이 부분이 그 핵심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 최경환 의원은 현재 그 장고 중이라고 하죠. 주변에서는 이제 그 좀 전대에 좀 출마를 해달라 이런 권유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 총선 패배의 그 책임론에서 그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이런 점이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또 그 5선의 그 이주영 의원 그리고 3선의 그 이정현 의원이 당권 도전 의사를 이제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원유철, 정우택, 한선규, 그 홍문종 의원 등 그 다른 중진 의원들도 이 거론이 되면서 이 친박계 당권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도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당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이 방식도 변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 혁신 비대위원회가 그 기존의 방침인 그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그 고수할지 여부가 이제 그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그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에 따르면 당 대표와 그 최고위원 따로 뽑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당 대표에 출마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험부담. 리스크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그 대표가 말이에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는데, 이름도 좋아요. 네, 살찐 고양이의 그 살점을 좀 도려내겠다. 덜어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요? 살벌한 얘기네, 이건. 그렇죠. 이 심상정 그 정의당 상임대표가 이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그 30배로 정하고 이 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그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그 최고임금 법안, 일명 그 살찐 고양이법을 지금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최고임금 상한은 연 그 4억 5천여만 원이 됩니다. 심상정 대표는 이와 함께 그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그 임금과 공공기관 임원의 그 임금도 각각 그 최저임금의 5배, 10배를 그 넘지 못하도록 관련 규칙과 그 법안 개정을 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돈 어마어마하게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개헌이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 개헌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 이런 파격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개헌 물어볼 때 다른 의원들한테 이 부분 물어보는데요. 바로 이 제안을 한 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정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 연정에 대해서 참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 연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는 뭐 제도화는 안 되니까요. 예. 정치적인 합의에서 하고 있고요. 음흠. 선거 2년 전에 도지사 선거 끝나고 나서 예. 저하고 또 상대하셨던 김진표 후보님 예. 또 이렇게 주장했던 정책 중에 유사한 것들을 20개를 모아서 서로 합의문을 쓰고 그것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리고 이 야당의 이 정무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라는 이름으로 할애를 해서 현재 지금 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기호 부지사 함께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임기가 종료가 되죠? 네, 곧 이제 종료가 되고 새로운 이분을 연임할지 아니면 새로운 분을 또 추천할지는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쪽에 돌아가는 자리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도의원을 무보수 명예직 경기도 장관으로 임명하는 지방 내각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네. 아니 뭐 이거 좋죠. 저도 연정이라든지 사실은 이 내각제라는 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때가 아니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네. 중요한 거는 내각제면은 사실은 우리 남경필 지사님도 일종의 경기도에서의 그 내각제식의 총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도의원님들이 같이 네. 와서 일을 하니까요. 예. 그러면 원래 내각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제가 없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언제든지 네. 그만두실 수 있으세요?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제 임기는 2년이니까요. 앞으로 남은 게. 예. 그 안까지 저희가 이걸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뭐 내년 대통령 선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로가 된다면 제도적 변화도 이제 개헌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참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출마하십니까 이번에? 저는 뭐 아직 부족한 게 많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내년 언제요? 그것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요. 늦으면 안 이게 되겠죠. 왜 제가 여쭤보냐면 네. 김문수 전 지사가 경기도지사 네.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좀처럼 경기도에서 암만 일을 잘해도 중앙 언론에 나오기 힘들다 이거예요. 사실 물론 남경필 지사께서도 정치 오래 하셨지만 김문수 전 지사도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도 삼선을 안 하고 정치 무대에 나왔던 이유도 사실은 대선에 나오려면 네. 사실 어느 정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실 그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각인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인데 내년 초면 너무 늦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이제 성과가 중요하죠. 성과가 없이 뭐 하겠다는 거는 국민들이 이제 용납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성과를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잘하네 뭐 이런 평가를 내리실 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대선에 나가지 않냐고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네. 자 안철수 대표를 도와줬던 그 윤여준 전 장관 예? 네. 지금 지무크 추진 단장에 취임을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 총장에 취임을 했고요. 네. 그리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만나셨다 그러고 물론 이제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네. 이거 결국은 대선 행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에요? 제가 김범수 의장님 같은 삐뚤어졌구나. 분 들으면 깜짝 놀라시겠어요. 진짜 와서 우리 젊은 분들 일자리 만들러 오셨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예.
근데 그때마다 다 대선 행보라고 그러시면 그분들이 이제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아니구나. 제가 이게 잘못 생각했네요. 예. 자, 근데 예. 내년 초에 어쨌든 결정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네. 지금 당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새누리당 내부에서 지금 사실 대선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 거 사실이잖아요. 뭐 후보야 이제 뭐 사람들은 있는데 문제는 당이 지금 완전히 이제 깨진 바가지처럼 나눠져 있다는 거하고 예.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국민들 앞에 선보여야 될 얘기는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누가 총장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진짜 문제들 있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일단 우리가 그런 문제를 알고 있다. 그리고 해결하겠다.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리고 뭐 지금 브렉시트도 그렇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변혁기에 들어갔는데 예. 이걸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면 이 변혁기에 우리는 이런 리더십과 내용을 가지고 확 좀 바꿔보겠다. 이런 내용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툼을 지금처럼 뭐 비박이다 친박이다를 놓고 다툼할 때가 아닌데 그 다툼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 보시기에는 기가 찰 오르시죠. 아니 근데요 지금 이제 큰 변혁기다. 저도 사실 그렇게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네. 그런데 그 변혁기에 말이에요 국회하고 청와대를 세종시에 옮기자 이런 제안하셨는데 이게 들어맞는 제안이라고 보세요? 그럼요. 지금 우리 내부부터 지금 큰 이 문제에 휩싸여 있는 게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 하나 한번 보시죠. 저출산 제가 50년 전쯤에 태어났는데 저 태어날 때 한 100만 명 태어났어요. 맞아요. 작년에 100만 학도라 그랬죠. 그 예전에는. 네, 지금 40만밖에 안 태어났습니다. 예. 50년 만에 60%가 줄었는데 이 상태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0년 후에 2천만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 50년까지 안 갑니다. 죄송한데. 왜냐하면 2018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 수가 42만 7천 명입니다. 그러니까요. 2018학년,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예. 근데 이게 그동안 우리가 5년 동안 60조를 썼는데요. 예. 꼼짝 안 합니다. 예.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법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예. 이게 집값이 이렇게 비싸고 일자리가 불안하고 사교육비가 이렇게 엄청난 상황에서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과 이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돈하고 권력입니다. 예. 이 서울과 이곳에는 너무 사람이 몰리다 보니 이게 집값 올라가고요. 교통지옥이죠. 사교육비 올라가죠. 미세먼지 생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진짜 이 기득권을 확 한번 깨면서 이 지방 발전을 할 수 있는 균형 발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 권력 구조도 바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권력 구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잘 나눌 거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되고요. 뭐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을 직접 뽑는 대선 직선제는 유지를 하되 예. 대통령과 지금 의회의 권력이 충돌하면서 아무 일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협치할 수 있는 정치 구조. 이게 지금 저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면 오스트리아식 의원 내각제도 충분히 가능하네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예. 대통령께 좀 더 강한 리더십이 있지만 의회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저는 그야말로 한국형 정치 구조 가능합니다. 그거 뭐 전 세계엔 없는 구조는 모양이죠? 없습니다. 아니, 물론 우리가 오스트리아도 세계 최초로 아니고요.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예. 우리가 새로운 거 만들면 우리를 우리나라처럼 되고 싶어하는 지금 개발도상국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 나라에게 거꾸로 우리가 모범이 돼야 합니다. 예. 그럼 우리 식을 따라오고요. 그렇게 돼야 진짜 선진국이죠. 그럼 이름은 지으셨어요? 혹시 그런 권력 구조에 대해서? 협치형 대통령제. 협치형 대통령제. 네, 예. 대통령이 리더십을 갖되 의회가 지금 의회하고 충돌하잖아요, 권력이. 예. 그러면서
사실은 법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의회에 아예 장관을 이 의회의 의석수대로 배분을 해서 아예 대통령이 이 야당 장관들, 여당 장관들과 함께 국정에 논의를 하면 사실은 국회에서의 통과는 굉장히 쉬워지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 네. 자, 국민의당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거 리베이트 의혹으로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데 오늘 아침 보면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할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새정치란 게 쉽지 않고요. 예. 하려면 자기 것을 다 버리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 새로운 정치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새정치의 수준에 어울리는 좀 예.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예. 거기에 걸맞는 의사결정을 해야 아마 국민들께서 만족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퇴하는 것도.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그때 내부의 문제를 다 드러냈어야 되거든요.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오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사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죠? 그것까진 뭐 제가 남의 다른 분 당 얘기를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하여튼 국민들 보시기에 저 정도면 모든 걸 다 버리고 결기를 갖고 있구나. 다 알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녹비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미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준호 씨 사연입니다. 제게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고 인생 설계의 출발점인데 몇 년째 취업이 안 돼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준호 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청년, 직장맘,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바꿔가는 일자리 대장정이 진행 중이라네요. 지금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검색해보세요. 일자리, 함께하면 일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노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트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디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이죠. 자, 수요일 아침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7시 39분 36초 지나고 있는데요.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세아짐 교통정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월 부근에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처리 작업 끝이 났지만 부천에서 신월까지는 차량 밀리고 있고 반대편 인천 쪽으로 가는 길도 부평부터 서인천까지 5km 구간 밀립니다. 이어지는 국회대로는 여의도 쪽으로 길 목동교 위에서 서행 정도는 감안하셔야겠고요. 이 주변의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밖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있었는데요. 5분 전쯤에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지만 잠실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정체가 되고요. 이후로도 동호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다시금 밀립니다. 이 구간 강변북로도 비슷하게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 강동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도 가양대교 부근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국민의당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기소될 경우에 당원권을 정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것이 출당 조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당원권 정지에서 아마 일단은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사퇴 결심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현재 어떤 상황인지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사실 별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영 좀 서먹서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아유 참 힘드실 텐데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출당 제명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당원권 정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아이 겨우 그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어요. 네. 우리 당의 박지원 의원 그리고 박주선 의원은 국회 부의장이죠. 네. 그리고 정도원 전 의원 공통점이 뭡니까? 처음에 검찰의 수사, 부소, 기소 굉장히 난리를 했지만 다 무죄 판결 났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아, 예, 맞죠. 예, 100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대부분 절대 다수의 의원들은 검찰의 기소만으로 사실상 뭐 제명 뭐 이런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 당에서도 당원 당규 절차에서 그다지 선택의 폭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는 그냥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계속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두 분 의원은 사실상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활동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한 제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한 제재라는 게 예를 들면 어때서 굉장해지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의원직은 유지하잖아요. 의원직은 유지하지만 사실상
국민의 대표 또는 그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험상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정도원 의원이 19대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말이죠.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물론 그 말씀도 아마 공감하는 국민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다릴 때 기다리더라도 일단 가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이 사정치를 주장하는 국민의당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근데도 이제 있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규정대로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일단 그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절대다수의 그 의원들의 생각이다. 저기 안철수 대표 사퇴 결심했다는 보도 아침에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 대해서는 저는 부정도 할 수 없고 긍정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왜 그러신 거죠? 본인의 결심이고 신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3자가 제가 아무리 곁에 있다 하더라도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면은 개인의 결단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결심이고 또한 이것이 혼자 결심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최고위원회가 의논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야죠. 제가 이해단할 수 없습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이 됐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 국민의당 측에서는 구속은 없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 중에서도 판사, 검사 출신들 많지 않습니까? 예, 김경진 의원도 있고. 예. 영장이 기각될 거로 예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범죄 구속 요건이 미달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무리한 수사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럼 검찰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것은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이게 검찰 측 얘기가 이런 것 같더라고요. 리베이트 문제가 아니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B컴이라는 회사하고 세미클론이라는 회사에 2억 1,620만 원을 요구했고 이를 선거홍보 타스크포스에 지급하게 했다. 그래서 정당이 정당 활동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고 지급하는 대가는 정치 자금이다. 그러니까 정당이 줘야 할 대가를 다른 누구가 줬으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네, 거기서 다른 누구가 이제 B컴과 세미클론인데 그 현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국민의당이 성금으로 준 돈을 갖다가 B컴과 세미클론이 이른바 선거 홍보 태스크포스 브랜드 호텔이라는 회사에 태스크포스에 지급한 겁니다. 검찰의 수사에게는 그런 얘기가 쏙 빠져 있습니다. 그 돈은 국민의당이 성금으로 두 회사한테 준 돈이 다시 브랜드 호텔에 갔으니까 다른 누구가 준 게 아니고 바로 국민의당이 준 겁니다. 그 부분에 중대한 사실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은 브랜드 호텔에서 국민의당 프로젝트 사비와 만든 브랜드 호텔의 김기영 교수가 이제 주도로 돼서 만든 국민의당 타스크포스가 국민의당의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주현 당시 사무부총장이 지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돈이 브랜드 호텔에 간 돈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것은 김기영 교수도 우리가 만났을 때 주장한 바와 같이 그것은 자신이 국민의당에서 받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체의 타스크포스다고 우리한테도 말한 바 있죠.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검찰은 사기 혐의도 적용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로 선거 비용으로 쓴 것처럼 선관위에 3억여 원의 허위 보존 청구를 해서 1억여 원을 보전받은 혐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은 없고요. 왜냐 그러면
일을 하고서 받은 것인데 예.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정당 홍보비가 있죠. 예. 그 정당의 로고를 만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선거비용과 구분돼야 되는데 그 점을 왕지원 부총장이나 실무진에서 좀 혼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보전 청구를 해서는 안 될 항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 비용이 대부분 다 삭감됐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은 1억 원을 더 사실상 보전받았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선관위가 제대로 실사를 못해서 1억 원 더 중개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쟁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사무부총장이 재량권은 없잖아요. 사무총장 그 당 조직을 보면 사무총장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다 결제하고 도장 찍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왕지원 부총장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박선수 당시 사무총장한테 보고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점은 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수민 의원 측은 이 국민의당이 시켜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던데요. 의견서에. 국민의당이 시켜서 했다는 아니라 원래부터 브랜드 호텔과 일을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브랜드 호텔 한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 네? 그 당시 결제 라인, 그 당 지도부에서, 기존의 회사가 하는 로고니 이게 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엷은 녹색에 흰글 떼었으니까 좀 어디 보이질 않아요. 플래카드 보면 보이질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갈아야 되겠다. 그래서 간 것이고, 그래서 브랜드 호텔 가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김지민 의원 측이 왕 총장이 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의견서가 나왔는데 김수민 의원은 그 박지원 우리 원내대표한테 자신은 그런 진술을 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럼 그 변호사가 마음대로 준 거네요, 그거? 변호사의 의견서와 김수민 의원이 말한 바가 좀 다릅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게임이 됐죠. 그 게임이 됐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했죠. 그럴 수 없다면 한번 직접 조사를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3부,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